손끝에 부서질까 한숨에 흩어질까. 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비극적인 사랑과 그 시대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 역사 멜로드라마 MBC 연인입니다. 내 인생에 사랑은 없다고 당당하게 비혼을 선언한 사내 이장현은 내 남자는 내 손으로 쟁취하리라 야심차게 선언한 여인 유길채를 만나 벼락같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때는 병자년이었고 조선이 청군의 말굽에 짓밟히는 병화를 겪으며 길채의 운명이 급류에 휘말려 떠밀려가고 흘러가는 여인을 따라 장현의 운명도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리는데요. 세상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지만 자신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랐던 어리석은 사내 이장현. 세상 모든 사내의 마음을 사로잡고서도 자신이 진짜로 연모하는 사람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여인 유길채. 사랑에 한없이 어리석었던 이 사내와 여인. 과연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랑캐들이 남한산성을 포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길채가 살고 있는 능군리의 사내들은 출정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피난 준비를 하던 미스터리한 외지인 장현은 사내들이 자리를 비운 마을에 남겨질 길채를 걱정하는데요. 장현은 곧장 길채를 찾아가 같이 피난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길채는 피난 생각이 없다면서 이를 단칼에 거절하죠. 장현으로부터 오랑캐 전사들의 실체를 전해들은 길채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연준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의 출정을 말리러 가는데요. 연준은 군자로서 나란 일을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출정 준비를 계속합니다. 연준을 직접 설득하는 데 실패한 길채는 연준의 정인인 은혜를 찾아가 연준의 출병을 대신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연준이 출정 전에 은혜와 혼인할 것이라는 원치 않던 소식만이 전해지고 길채는 자신이 두 사람의 혼례를 부추긴 꼴이 되었다면서 절망합니다. 시리에 빠진 길채는 홧김에 다른 동네 청년 순약을 찾아가 자신과 혼인을 하자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연준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장현은 연준이 혼례를 울리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나서면서 특유의 기지를 발휘해 능군리 사내들의 혼례를 미루는 데 성공합니다. 능군리를 떠나기 직전 장현은 길채의 손에 단도를 쥐어주면서 산 위에 연기가 오르거든 반드시 피난을 가라고 당부합니다. 다만 이 단도는 남몰래 장현을 좋아하고 있는 친구 량음이 줬던 단도였죠. 이 단도에는 백꽃에 서린 달, 내 마음에 어린 님이라고 새겨져 있죠. 이후 의병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던 길채는 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데요. 이후 길채는 일행들과 산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오셨어. 정말로 내 서방님 될 분이. 저 못생긴 건 뭐야? 실루엣만 봐도 못생긴 존재는 오랑캐물이었는데요. 때마침 등장한 장현이 오랑캐들을 무찌르며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때 청의 군사 한 명이 다시 살아나 장현을 공격하는데요. 서방님 피하세요! 다행히 장현은 작은 부상만 입는데요. 괜찮소. 다친 데는 없습니까? 헌데 낭자, 방금 전에 나보고 서방님이라고 했소. 장현 덕의 위기에서 벗어난 길채는 실수로 장현을 서방님이라 부른 탓에 장현으로부터 혹시 혼인을 원하냐며 놀림을 받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다툼하면서도 길채는 장현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죠. 날이 밝자 장현 일행은 오랑캐를 맞아 쫓기 위해 길을 떠나고 연준을 만나 순약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광교산 아랫마을에서 부상병 치료를 돕던 길채는 청병과 싸우다 부상을 입은 연준과 장현을 만납니다. 장현의 부상을 알아차린 길채는 장현을 치료해주고 장현은 길채에게 섬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는데요. 장현과 길채 일행의 피난길에 개울물이 놓여 있었는데요. 장현은 여인들을 번쩍 들어안아 길채를 제외한 모든 여인들을 건너준 후 길채 역시 안고 건너기 위해 개울물을 건너 길채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됐어요. 어딜 가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여인들을 다 건네줬는데. 원래 섬하는 사이끼리는 이렇게
개울물도 건네주고 그러는 거요. 그럼 저 여인들도 다 그 텀인지 쌈인지 하는 사이인가요? 다르지. 뭐가 달라요? 내 마음이 달라. 손끝에 부서질까 한숨에 흩어질까. 장현은 길채를 번쩍 들어안아 개울을 건너고 길채는 무척 신경이 쓰이면서도 장현이 자신을 바라볼 때 새침한 표정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장현의 시선이 앞을 향하자 설레는 눈빛으로 그를 몰래 바라봅니다. 장현이 흘린 땀방울을 보고 길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버리고요. 자신의 뺨에 닿는 손길에 장현은 길채를 바라봅니다. 한편 길채는 여인의 물건을 지닌 사내는 전장에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현의 옷가지 사이에 몰래 자신의 댕기를 넣어둡니다. 이때 소현세자의 충복인 언겸이 나타나 장현에게 함께 남한산성에 갈 것을 제안하고 그렇게 연준과 장현 일행은 남한산성으로 향합니다. 길채 일행은 장현의 조언대로 강화도로 피난을 떠나는데요. 강화도에 도착한 길채 일행은 청군의 급습으로 인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해안가 근처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던 길채는 그 배가 원손을 태우기 위한 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청의 공격으로 쓰러진 내관 대신 원손을 안고 질주한 끝에 간신히 일행들과 함께 배에 탑승합니다. 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길채가 떨어뜨린 장현이 건네주었던 단도는 어느 청병의 손을 거쳐 결국 장현에게로 돌아오죠. 이 단도를 본 장현은 길채가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하는데요. 단도의 주인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청병의 말을 듣고 장현은 강화도 인근 섬을 수색하는 군병에 자원합니다. 오랑캐 병사들과 함께 섬을 수색하던 장현은 숨어있는 길채 일행을 발견하고 안도하는데요. 피를 토할 정도로 심각한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현은 길채 일행이 무사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청병과 맞서 싸웁니다. 장현이 왔다는 걸 직감한 길채도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죠. 이때 장현은 적군이 휘두르는 검에 맞아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때마침 나타난 구원무가 마지막 청병을 베어버립니다. 이 순간을 목격한 길채는 구원무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착각하죠. 사실 이전의 구원무는 길채 일행이 위험해질 걸 알면서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사지로 내몰았던 인물이었죠. 길채는 장현의 모습이 눈에 밟혀서 계속 뒤를 돌아보지만 끝까지 장현을 보지 못합니다. 한편 홍문관 수찬이 된 연준의 부름으로 은혜를 비롯한 길채네 가족은 한양행 수레에 오르게 됩니다. 길채는 장현을 떠올리며 서성이다가 장현과 재회하는데요. 길채는 장현에게 그날 섬에 있었냐고 묻지만 장현은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후 장현은 볼모가 된 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가기로 합니다. 장현이 심양으로 떠난단 말에 길채는 내심 서운하지만 가든 말든 상관없다면서 큰 소리를 쳐버리죠. 전장에 나가는 장현에게 몰래 댕기를 챙겨준 걸 들키자 길채는 민망한 마음에 댕기를 뺏으려다 중심을 잃고 장현 위로 엎어집니다. 놓으세요! 장현은 길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는데요. 지금 뭐하는 느껴지시오? 나도 도무지 모르겠어서 왜 낭자만 보면 이놈의 심장이 이리도 요란해지는지. 장현은 길채의 목덜미를 감싸며 다가가고 길채는 눈을 감는데요. 낭자, 참으로 나랑 입이라도 맞추려고 했소. 너 같은 사내는 오랑캐 손에 죽어버려도 내 눈물 한 방울 달빛에 그려지는. 장현이 길채를 강하게 끌어당겨 두 사람은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직 날 연모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낭자의 마음이 여전히 연준 도령의 것이란 것도 잘 압니다. 허나 날 연모하진 않아도 날 잊지는 마시오. 오늘을 나와 함께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아니 돼요. 이렇게 장현은 길채에게 자신이 떠난 뒤에도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장현은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로 떠나는데요. 이때 청군이 길채를 끌고 가려 하지만 장현은 이런 길채를 가까스로 구합니다. 장현을 다시 만난 길채는 꽃신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장현은 이에 대한 대가로 길채의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길채는 이를 거부하고 이에 장현은 길채가 연준을 마음에서 버리겠다고 말만 하면 심양 가는 길을 돌리겠다고 하지만 길채는 연준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다고 말하죠. 결국 장현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신을 들고 오겠다고 말하고 청으로 떠납니다. 이후 연준과 은혜는 혼인을 하는데요. 좋아하는 연준이 혼인했음에도 슬프지가 않아 길채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 장현은 청나라에 옥에 갇히고 그의 유품을 길채가 보게 되어 장현이 죽은 걸로 잘못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길채는 자신의 꿈속에 줄곧 등장하는 연인을 만나고 그가 장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장현의 품에 안기죠. 다음날 길채는 장현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에 도련님 돌아오소서 라고 외칩니다. 세상을 떠난 장현을 잊지 못한 길채는 원무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한 길채였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길채의 아버지 교연을 찾아오고 그를 안심시키는 원무의 모습을 지켜보며 길채의 마음이 조금 움직입니다. 양음은 장현이 죽었는지 묻는 길채에게 진실을 숨기고 심지어 장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다른 여인이 있었다는 거짓말까지 해버립니다. 길채에게 줄 꽃신을 챙기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던 장현은 새색시가 된 길채를 마주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리고요. 길채는 꽃신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던 장현을 찾아와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있었음을 깨닫고 오열하지만 오해를 풀지 못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만 줍니다. 장현은 길채에게 강화도 인근 섬에서 청병사를 죽이고 길채 일행을 구해준 게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길채는 이를 믿지 않죠. 길채는 장현이 죽은 줄 알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이를 들은 장현은 놀라고 길채의 하녀 종종으로부터 량음이 장현이 죽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화가 난 장현은 량음을 찾는데요. 량음은 길채가 불길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여인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 화가 난 장현은 량음을 확 움켜잡고 량음은 장현에게 사과합니다. 이후 장현과 길채는 다시 만나 서로 오해를 풀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오랜 대화 끝에 결국 길채는 구원물을 포기하고 장현과 함께 한 주막에 묵는데요. 야반도주라도 하는 거냐는 주인의 말에 길채는 서방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길채는 장현에게 서방이 될 거냐고 묻는데 장현은 서방은 가당치도 않다며 길채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 길채의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때 은혜와 종종이가 길채를 찾아옵니다. 장현을 향하던 길채는 구원무에게 가버리고요. 길채를 기다리던 장현은 구원무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길채를 보고 결국 눈물과 함께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 장현에게 종종이가 찾아와서 길채가 준 상자를 건네는데요. 그 안에는 장현이 선물한 꽃신과 길채의 마지막 서신이 담겨 있었어요. 길채는 잠시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련님을 따를 만큼 도련님을 믿지도 연모하지도 않습니다. 혹 짧은 정이라도 남아있다면 저에 관한 것은 다 잊어주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장현은 꽃신과 편지를 강에 던져버리며 아픈 마음을 곱씹으면서 연인 파트 1이 끝납니다. 파트 2가 시작되었고 길채를 만나지 못한 장현은 홀로 심양으로 떠났고 장현을 떠나보낸 길채는 예정대로 혼례를 올립니다. 길채는 구원무의 안사람이 되어 가족을 지키면서 평범한 아녀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밤이 되면 홀로 장현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죠. 장현은 길채를 잊지 못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포로 사냥꾼이 되어 조선인 포로들을 은밀하게 돕습니다. 한편 도망친 포로를 대장간 인부로 들였던 길채는
포로의 뒤를 봐줬다는 이유로 곤란을 겪는데요. 이 일로 관아에 갔던 길채와 종종은 우연히 포로 인솔 관리에 눈에 들게 되고 관리는 길채와 종종을 납치해 심양으로 끌고 갑니다. 구원무는 길채가 장현에게 갔을 것이라고 의심하는데요. 청으로 끌려온 길채와 종종은 궁녀가 됩니다. 청의 궁궐에서는 길채를 왕야의 첩으로 만들려 하고 길채는 얼굴에 상처를 내어 궁에서 쫓겨나 포로시장으로 보내지는데 그곳은 더욱 가혹한 곳이었죠. 포로시장에서 길채와 종종은 두려움에 떠는데 때마침 포로들이 탈주를 시도하고 이 혼란을 틈타 길채와 종종도 감옥을 탈출해 조선으로 향합니다. 도망치는 포로들 사이에서 장현은 익숙한 조선 여인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포로 시장에서 도망친 길채와 포로들은 절벽을 만나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게 되었고 다수의 여성 포로들은 돌아가면 절개를 잃을 것이라며 절벽에서 몸을 던집니다. 길채는 종종이와 여인들을 설득해 자결을 막지만 이들은 포로 시장에 다시 붙잡혀가 모진 고초를 겪죠. 길채를 찾아 심양으로 가던 구원무는 자신의 재물을 훔치려 한 자로부터 부인이 절개를 잃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갈등합니다. 심양에 도착한 구원무는 포로들의 실상에 경악하고 이어서 길채가 이미 팔려갔다는 말에 길채 찾기를 포기합니다. 길채는 난동을 피워서 다시 포로 시장으로 쫓겨나고 포로시장 상인으로부터 남편 구원무가 자신을 찾아왔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냥 돌아갔다는 말에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저잣거리 먼 발치서 우연히 장현의 모습을 보는데 2년여의 시간 동안 그리워했던 마음과 달리 그를 피해 숨어버립니다. 희망을 잃은 길채는 절망과 그리움에 눈물 짓고 다시 누군가에게 팔리기 위해 포로시장에 섭니다. 한편 심양에 도착한 양음은 장현에게 길채가 포로가 됐음을 알리고 장현은 포로시장으로 달려가 묶여있는 길채를 보고 절규합니다. 장현은 끝내 길채를 빼내고 애틋한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길채가 다시 사라지고 장현은 청나라 황녀 각화가 길채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각화를 찾아갑니다. 장현을 좋아하는 각화는 길채로 인해 조급해하는 장현에게 질투를 느끼고 시녀임에도 당당한 길채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한편 장현을 걱정하는 길채는 자신을 돕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전쟁 중인 청은 불량미를 보내라면서 조선을 압박하고 소현세자는 불량미 당도가 늦어지자 고민합니다. 이때 장현이 묘안을 내고 불량미 문제를 해결한 후 심양으로 돌아왔는데 길채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장현은 각화를 찾아갑니다. 각화는 길채의 행방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사냥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데요. 그들이 사냥할 대상은 다름 아닌 길채였죠. 장현은 각화가 길채를 향해 쏜 화살을 대신 맞고 길채는 쓰러진 장현 앞에서 오열합니다. 끝내 각화와의 내기에서 이긴 장현은 길채의 속환을 얻어내고 자유의 몸이 된 길채는 사경을 헤매는 장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양음은 그런 길채를 견제하면서 장현 곁에 머무는데요. 어린 시절 관아의 노비로 팔려가 사또에게 학대당하던 량음은 자신을 구해준 장현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죠. 병상을 털고 일어난 장현은 길채와 함께라 더없이 행복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서로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투심이 극에 달한 각화는 장현에게 길채를 조선으로 보내라고 압박하고 길채가 조선에 가는 동안 언제라도 자신이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내비치며 장현을 도발합니다. 분노한 장현은 각화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살기 어린 눈빛을 드러내죠. 청은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칸의 병증은 깊어져만 가고 칸의 위독함을 들은 인조는 더욱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충신들의 목숨을 볼모로 내며 청의 심기를 살피는 인조의 외교로 조정에는 신하들마저 부족하게 됩니다. 한편 떠나라는 양음의 말에도 길채는 장현 곁에 남기로 하는데요. 예, 제겐 아버지도 남편도 동생도 있지만
생명의 은인도 있습니다. 나리를 위해서라면 저 역시 제 목숨 따위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날 사랑할 순 없다는 건가. 당신이 날 대신해 죽어주길 바란 적 없소. 내가 바라는 건. 장현은 길채에게 가까이 다가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스킨십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현은 길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는데 길채는 장현의 마음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한편 아버지 칸을 잃은 각화는 장현에게 더욱 집착하고 길채를 조선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장현 소유의 포로들을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길채와 포로 사이에서 갈등하던 장현은 결국 마음에 없는 말로 세자의 귀한 길에 조선으로 돌아가라면서 차갑고 모질게 길채를 대합니다. 장현의 뜻을 모르는 길채는 충격을 받지만 그럼에도 장현의 뜻을 존중하며 조선행을 택합니다. 조선에 간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조선에 돌아온 길채는 가족들과 상봉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길채가 정절을 잃었다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구원무를 만나기 위해 본가로 간 길채는 임신한 여인과 함께 있는 구원무를 보고 크게 실망하고 고민 끝에 구원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장현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며 구원무와 이혼한 길채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낡은 초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길채의 집에 오랑캐한테 부모를 잃은 고아와 환향료 취급에 갈 곳 잃은 여인들이 하나둘 모이고 길채와 종종은 그들을 거두면서 한 가족을 이룹니다. 한편 청은 소현세자가 영구 귀환하도록 허락하고 이를 전해 들은 인조는 왕권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떱니다. 장현은 세자의 귀향길에 포로들을 돌려보내려는데 인조는 세자가 포로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불허합니다. 다급해진 장현은 직접 조선으로 들어가 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각화는 장현이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세자의 귀향길에 장현이 오고 있는 걸 본 길채는 몸을 숨기고 조선에 돌아온 장현은 가장 먼저 길채를 찾으려 하죠. 길채는 남루한 자신의 처지가 장현에게 또 폐가 될까봐 만삭의 귀부인으로 위장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장현은 행복해 보이는 길채의 모습에 잠시 안도하지만 이 연기는 금방 들통나고 말죠.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장현은 길채를 향해 직진합니다. 장현은 길채의 집을 찾아가고 길채는 장현을 위해 손수 차린 밥상을 대접하죠. 나리를 다시 뵈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지 아셔요? 제 손으로 갓 지은 밥 한 끼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마주하니 꼭 신랑각시가 된 기분이야. 이제 천년만년 이리 살면 되겠어. 나리, 6일째. 이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나를 막을 사람도 없어. 장현은 길채와 식사를 하며 마치 부부라도 된 양 행복해했는데요. 마당에 나와 길채에게 왜 이혼했는지 물어보는데 길채는 주저하며 선뜻 대답하지 못하죠. 아직도 날 모르겠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채, 돈 많은 길채, 발칙한 길채, 유순한 길채, 날 사랑하지 않는 길채, 날 사랑하는 길채, 그 무엇이든 난 길채면 돼.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날 밀어내도 난 여기, 당신이 내게 실증 내도 난 여기 있겠소.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알게 됐지. 난 단 한 번도 그대 아닌 다른 사람 원한 적 없었다는 걸 오늘 당신 안아도 될까? 장현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눈물로 고백한 길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길채 하나면 족하다는 진심을 전한 후 뜨거운 입맞춤을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드디어 동침을 하며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두 사람은 각자 곤히 잠들어 있는 상대를 바라보며 큰 행복을 느낍니다.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어. 한 달쯤 걸릴 테지만 꼭 돌아올 테니 예전 대장간에서 만들어뒀던 것입니다. 나리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도 만들어서 그저 품고 있었죠. 제가 이 가락지에 차를 쏘아뒀습니다. 이 가락지를 준 여인을 배신하면 풍에 걸리는 살입니다. 뭐? 그러니 제 염려는 마셔요. 심양에 계신 날들도 버텼는데 그깟 한 달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장현은 심양에 있는 조선인 포로들을 고향인 조선으로 데려와야 했고 길채는 그런 장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었죠. 같은 반지를 나눠 낀 두 사람은 아쉽지만 잠시 이별을 고하고 장현은 수줍은 미소로 배웅하는 길채를 계속 눈에 담으려는 듯 몇 번이고 돌아봅니다. 이후 장현은 포로들을 데려오기 위해 소현세자를 찾는데요. 인조가 아들인 소현세자를 믿지 못하고 소현세자가 데려오려는 포로들을 사병이라고 의심했기에 세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아버지 인조 때문에 소현세자는 애써 장현을 모른 척합니다. 결국 장현은 소현세자의 힘 없이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떠납니다. 늦은 밤 구양천을 비롯한 조선인 포로들이 강을 건너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인조가 보낸 노비들이 무장한 채 이들을 막아 결국 싸움이 펼쳐졌고 포로들은 다시 강을 건너 심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과정에서 장현은 궁으로 끌려가고 내관들은 장현을 영모의 속의 구양천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 구양천인 척한 장현은 큰 부상을 입지만 간신히 목숨줄을 붙잡은 채 시체 더미 안에 던져집니다. 길채는 드디어 장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던 중 후궁 조씨의 부름을 받습니다. 길채는 궁 안에서 소현세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제거되고 있으며 내수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체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길채는 함께 있던 궁녀를 따돌리고 내수사 쪽으로 향하는데요. 피비린내 나는 시체 더미를 발견합니다. 길채는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장현의 얼굴을 확인하죠. 순간 인기척이 들리고 길채는 자신의 옷 가득 피를 묻힌 채 장현을 꼭 끌어안고 자신도 시체인 양 눕습니다. 잠시 후 길채는 현장을 지키던 내관을 습격하고 작은 목소리로 장현을 불러보는데 장현이 손가락을 움직여 길채를 붙잡습니다. 장현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인조는 폭주했고 소현세자는 세상을 떠납니다. 길채는 죽을 힘을 다해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당연히 영모의 숙의 구양천이라 생각한 내관들은 사라진 장현을 추적하고 량음은 길채의 집을 찾은 뒤 장현을 말에 태워 과거 장현의 무리가 심양에서 구해준 영랑의 거처로 피신시킵니다. 하지만 장현은 쉽사리 눈을 뜨지 못하고 대신 어린 시절에 겪은 가혹한 아픔에 대한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속의 어린 장현은 과거 자신의 집 노비였던 한 젊은 남자에게 량음이라는 별칭을 지어주었는데요. 이 량음은 장현의 누이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의 누이가 하곤 했던 말이 들립니다. 현아, 들리니? 이이가 웃으면 꽃 피는 소리가 들려. 장현의 아버지는 노비 량음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이 악몽을 통해 장현이 병자호란 이후 혼란에 빠진 살인들의 여론을 수습한 은둔거사 장철의 아들이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장현은 드디어 눈을 뜨고 길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하지만 정작 장현은 길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길채는 그런 장현에게 둘만의 추억이 담긴 댕기와 장현이 죽음의 위기에도 손에 꼭 쥐고 있던 가락지를 건넵니다. 가락지를 보던 장현은 기적처럼 기억을 찾고 너무 늦었지 미안해라며 길채를 품에 와락 끌어안습니다. 연인 마지막 회, 백성들 사이에서 소현세자가 독살됐다는 소문이 돈다는 김자점의 보고를 받고 인조의 안색이 변합니다.
소용조 씨 역시 김자점에게 뭐 하느라 소문이 돌게 했단 말이냐며 호통을 치는데요. 인조는 장철을 불러 소현세자와 세자빈을 옹호하는 자들을 역도로 몰 궁리를 합니다. 인조는 장철에게 제자들 앞에서 노비 모습을 보이게 하고 싶은가 라며 협박하는데요. 장현의 아버지 장철은 사실 노비 출신으로 과거 아버지가 역모를 거짓 고발한 덕분에 면천하고 양반이 됐던 것이었죠. 스승 장철이 역도를 잡은 일에 앞장서자 연주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데요. 우연치 않게 아이가 그린 그림 편지에서 량음이란 이름을 발견한 연주는 직감적으로 이장현과 관계에 있다고 느낍니다. 연주는 장현을 찾아가 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스승을 아버지처럼 모셨네 라고 말하고 장현은 스승이란 분도 아비삼아 잘 모시게 라며 능글거리죠. 연주는 궁금한 게 있어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됐다는데 라고 묻고 장현은 사실이다 원래 노비였다 라고 답합니다. 연주는 왜 성을 이가로 했냐고 묻고 장현은 이 나라 이씨조선에서 이씨성을 가진 잡놈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달고 다른 잡놈은 영영 멀어질 테니 걱정 마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양천과 귀환 포로들은 이미 끌려와서 문초를 당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장현은 평생 만나지 않겠다던 아버지 장철을 찾게 됩니다. 장철이 아들을 못 알아보자 장현은 진짜 이름이 현이라고 밝히며 역도들이 아니니 포로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은 듯 살겠습니다. 라고 애원합니다. 장철이 장현의 말을 믿지 않자 장현은 옛날 일을 꺼내는데요. 장현은 해서 삼도를 죽이셨습니까? 삼도 역시 죽은 듯 살겠다고 했었죠. 삼도를 죽이고 누이에겐 얼음강을 건너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셨지요. 라며 옛날 일을 꺼내며 분노를 토합니다. 장현은 저는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누이가 삼도를 연모한다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는 삼도를 면천시켜 짝을 지어줄 생각을 했다는 걸 압니다. 참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삼도를 죽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삼도가 누군지 압니다. 삼도는 조부가 거짓 고변으로 몰락시킨 집안의 마지막 사내였습니다. 삼도는 누이를 사랑해 복수를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죽은 듯 살겠다는 삼도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 사람들을 치신다면 이번에야말로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양천 무리는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구양천은 다른 사람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소식을 들은 장현은 길채에게 능군리에 가 있으라고 말하죠. 장현은 내수사 노비들 앞에 나서고 연주는 장철이 장현이 자기 아들인 줄 알면서도 역도로 몰아 사살하라고 지시를 내리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연주는 내수사 노비를 이끌고 장현을 추포하러 나섭니다. 장현은 처절한 사투 끝에 피투성이가 됐고 당신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지. 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날 보내달라고 외칩니다. 연주는 화살을 쏘려는 노비들에게 멈춰! 라고 외쳤지만 화살은 날아갔죠. 이렇게 드라마 연인의 명장면 만나보셨어요. 드라마 연인은 MBC 드라마 중 2014년 9월 왔다 장보리 이후 9년 만에 2023년 10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11월에 한 번 더 1위를 차지하고 이황후 이후로 9년 만에 지상파 미니 시리즈 2달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죠. 남궁민, 안은진 두 주연 배우의 아름다운 비주얼 합도 굉장히 좋았고 조선시대의 절절한 로맨스를 담은 연기도 훌륭했어요. 드라마가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남궁민 배우의 올 연말 연기대상 수상이 강력하게 기대가 되네요. 전쟁 속에서 꽃을 피운 남녀의 사랑을 담은 조선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 드라마 연인. 애틋한 로맨스가 담긴 사극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촬영지 여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